잠깐 이 영상은 3부예요. 1부, 2부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먼저 보고 오세요. 오늘 내용이 훨씬 잘 들린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객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출이 제자리예요. 심지어 고객이 늘수록 더 바빠지기만 하고 정작 통장은 그대로예요. 뭔가 이상하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왜 숫자가 안 따라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객을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고객을 유지하고 키우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고객을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 고객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평균 5배에서 7배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새 고객은 나를 전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믿을 수 있는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이걸 하나하나 설득해야 해요. 광고도 해야 하고 콘텐츠도 올려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신뢰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모든 과정에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반면에 기존 고객은 이미 나를 경험해 봤어요. 내 제품이 괜찮다는 걸 알고 나라는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매할 때는 설득 과정이 거의 필요 없어요. 연락 한 번, 제안 한 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한테 다시 파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싸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항상 새 고객만 찾아 헤매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면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산막은 후속 단계예요. 산 사람이 다시 사게 만들고 그 사람이 주변에 소문을 내주고 결국 내가 광고 안 해도 고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1부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알게 만들었어요. 2부에서는 아는 사람을 사게 만들었어요. 3부에서는 산 사람이 평생 내 편이 되게 만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내 고객이 나를 다시 찾아올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요? 가격이 적당해서요? 그건 이유가 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품이 좋고 가격이 적당한 곳은 세상에 널렸거든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건 제품 때문이 아니라 경험 때문이에요. 스타벅스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커피가 동네 카페보다 특별히 더 맛있나요? 솔직히 아닌 경우도 많아요. 가격도 더 비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계속 찾아가냐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잔잔한 음악이 들려요. 주문하면 직원이 이름을 불러줘요. 컵을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이 와요. 한쪽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도 몇 시간이 지나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진 느낌,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쁘지 않다는 느낌.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카페를 찾을 때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커피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사러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병원이에요. 똑같은 감기로 두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병원은 이래요. 의사가 딱 들어오더니 어디가 아프세요? 기침 얼마나 했어요? 몇 초 대화하고 처방전 쓰고 수고하세요. 끝이에요. 진료가 끝났는데 뭔가 허전해요. 내가 왜 아픈지, 이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있으면 나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두 번째 병원은 달라요. 의사가 들어와서 요즘 많이 피곤하셨어요? 기침 소리 들으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해줘요. 이 약은 이런 이유로 드리는 거예요. 3일 정도 드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안 나으시면 다시 오세요. 라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틀 뒤에 문자가 와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인데 좀 나아지셨나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요. 자, 두 병원의 의사 실력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볼게요. 어디로 다시 가고 싶으세요? 두 번째 병원이죠. 왜냐면 두 번째 병원은 나를 환자 번호 하나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재방문을 만들어요. 의술 실력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경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에서 고객 경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 응대하는 말투,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속도, 구매 후에 어떻게 챙겨주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기대를 넘었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얘기해요.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요. 반대로 경험이 기대 이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은 안 해요. 그냥 다시 안 와요. 그리고 주변에 조용히 얘기해요. 안 좋게요. 연구에 따르면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은 평균 3명에게 말하고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은 평균 10명에게 말한다고 해요. 나쁜 경험은 퍼지는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은 선택이 아니에요.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예요. 그럼 고객 경험을 어떻게 높이냐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기대보다 조금 더 줘라.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고객이 관리를 받고 집에 가요. 여기까지는 모든 곳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해요. 고객이 집에 도착할 시간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관리 받으시고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은 수분 팩 꼭 한번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다음에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세요. 라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냥 돈 받고 끝낸 게 아니라 관리가 끝난 뒤에도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제대로 챙겨주는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고객은 다음 예약을 자연스럽게 잡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여기 진짜 신경 써줘 라고 소개해요. 메시지 하나를 보냈는데 재방문과 추천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대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의 힘이에요. 그러면 서비스업 말고 제품을 파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택배로 제품을 보낼 때 작은 손편지 하나를 같이 넣어요. 단순히 상품 설명서가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 쓰면 더 좋은지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요. 고객이 박스를 열어요. 제품을 꺼내다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발견해요. 그 순간 멈추고 읽게 돼요. 보통은 박스 열고 제품만 꺼내는데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 브랜드에 대한 인상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 인상이 다음에 같은 제품이 필요할 때 어디서 살지를 결정해요. 그게 결국 재구매와 추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광고가 아니에요. 지인의 추천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고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봐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광고 뜨면 5초 기다려서 건너뛰잖아요. 인스타 피드 올라오는 광고 보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스크롤하잖아요. 왜냐면 광고는 만드는 사람이 팔려고 만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뇌가 자동으로 방어막을 쳐요. 아, 저거 광고구나, 다음. 그런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이번에 뭐 샀는데 진짜 대박이야. 너도 한번 써봐.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방어막이 없어요. 왜냐면 내 친구는 나한테 뭔가를 팔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나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친구 추천은 광고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그냥 운에 맡겨요. 알아서 소문 나겠지 하고요. 근데 그건 농부가 씨앗도 안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추천도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 출발점은 간단해요. 추천해줄 만한 경험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객 경험이 여기서 연결돼요. 경험이 좋아야 추천이 나와요. 순서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내가 어떤 가게에서 별로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개 못하죠. 아무리 부탁해도 경험이 별로면 추천이 안 나와요. 반대로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야,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하고요. 그러니까 추천을 늘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추천받을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직접 부탁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부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적어요. 왜냐면 부탁하는 게 왠지 부담 주는 것 같고 낯간지럽고 장사꾼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고객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서비스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끝났어요. 고객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을 모르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해요. 구매가 끝나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한마디만 보내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면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서 추천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탁을 했더니 소개가 왔고 부탁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원인이 부탁이고 결과가 추천인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내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소개가 들어왔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추천해준 사람한테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해요. 왜 반드시냐고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다음엔 그 행동을 잘 안 해요. 추천해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다음에 또 소개해줄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반대로 추천해줬는데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내가 도움이 됐구나, 기분 좋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소개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 하나, 작은 서비스 하나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분 만났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서비스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소개를 해줬더니 기뻐해줬어. 그리고 다음에 뭔가 더 챙겨준다고 했어. 이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은 또 소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후기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되고 인스타그램 댓글도 되고 짧은 영상 후기도 돼요. 왜 후기가 중요하냐고요? 직접 비교해보면 바로 느껴져요.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곳이 두 곳 있어요. 첫 번째 곳의 판매 페이지를 봤어요. 저희 제품은 3개월 안에 효과를 보장합니다. 임상시험 완료. 성분 인증.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하고 반신반의해요. 왜냐면 저 말을 한 사람이 파는 사람이거든요. 파는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곳에는 이런 후기가 있어요. 저도 별 기대 없이 먹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진짜 5kg 빠졌어요. 주변에서 살 빠졌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이 후기를 읽으면 어때요? 나랑 똑같이 반신반의했던 사람이 실제로 효과를 봤구나. 그 사람도 됐으면 나도 될 수 있겠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판매자가 잘한다고 해봤자 고객은 의심하고, 고객이 잘한다고 하면 다른 고객이 믿는 거예요. 이게 후기의 힘이에요. 광고는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 거고 후기는 남이 나를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경험도 좋고 추천도 나오는데 매출은 왜 아직 아쉬울까요? 그건 고객 한 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아직 다 못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2부에서 고객 생애 가치 얘기를 잠깐 했었죠. 한 명의 고객이 나와 거래하는 동안 총 얼마를 쓰느냐, 그 숫자를 고객 생애 가치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헬스장 관장님이 있어요. 회원권 한 번에 10만 원이에요. 회원 한 명이 왔어요. 만약 이 회원이 한 번 쓰고 끊으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원이 3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PT도 받고 단백질 보충제도 사갔어요. 계산해보면 수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그 친구들도 오래 다녔어요. 처음에 온 회원 한 명이 결국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고객 생애 가치예요. 한 명을 10만 원짜리 고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백만 원짜리 고객으로 볼 거냐. 이 관점이 달라지면 기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높이냐고요? 가장 기본은 더 자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잊혀지지 않아야 해요. 사람은 기억에 남아있는 곳에서 사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오래된 빵집이 있는데 맛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문을 닫은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폐업했나? 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그 빵집이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주 이번 주 새 메뉴 나왔어요. 오늘 마감 임박이에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보내거나 인스타에 꾸준히 올리거나 구매 후 한 달 뒤에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이게 다 기억에 남는 방법이에요. 안부 메시지 하나의 힘이 생각보다 커요. 지난번에 구매하셨는데 잘 쓰고 계신가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요. 마침 소진이 됐거나 새로운 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바로 재구매로 이어져요. 연락 안 했으면 그냥 잊혔고 다른 데서 샀을 거예요. 연락했더니 기억에 남았고 다시 구매한 거예요. 원인이 연락이고 결과가 재구매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업셀링이라고 해요. 헤어샵 예시로 볼게요. 고객이 처음 왔어요. 커트만 하고 갔어요. 두 번째 왔어요. 또 커트만 하고 갔어요. 세 번째 왔을 때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두피가 좀 건조해 보이시는데 혹시 두피 쪽으로 고민 있으세요? 고객이 사실 요즘 모발이 좀 신경 쓰였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원장님이 저희 두피케어 받아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해요. 고객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고민을 알아채줬어.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에요. 이러면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잘 챙겨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온 고객한테 바로 비싼 걸 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억지로 팔려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 근데 3번, 4번 꾸준히 와서 서로 이름도 알고 편해진 상태에서 권하면 달라요.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는구나 라는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요. 신뢰가 없을 때 권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신뢰가 쌓인 뒤에 권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업셀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고객이 연관된 다른 것도 함께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크로스셀링이라고 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키면 직원이 뭐라고 하죠? 감자튀김도 함께 드실래요? 이거예요. 햄버거 사러 온 사람이 세트 메뉴로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먹히냐면요. 햄버거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감자튀김이나 콜라가 생각나거든요. 이미 그 필요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두면 생각 못하고 지나가요. 그때 딱 먼저 제안해주면 아 맞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운동복을 파는 사람이라면 운동복 구매한 고객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운동할 때 가방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번에 같이 쓰기 좋은 가방 입고됐어요. 고객은 어떻게 느낄까요? 마침 가방이 필요하긴 했는데 어디서 살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타이밍에 알려줬구나 하고 사게 돼요. 이렇게 3가지가 쌓이면 고객 한 명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팬을 만들어라. 팬이 뭐냐고요? 단순히 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도 응원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주변에 소문 내주고 가격을 올려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광고 없이 비즈니스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애플 얘기를 해볼게요. 새 아이폰이 나왔어요. 전작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격은 또 올랐어요. 그런데 애플 팬들은 사전 예약 시작하자마자 주문하고 출시 당일에 줄 서서 받아가요. 왜요? 애플 팬들한테 아이폰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애플을 쓴다는 건 나는 감각 있고 실용적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돼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무리 좋은 폰을 내도 안 바꿔요. 팬한테는 성능이나 가격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팬의 힘이에요. 팬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팬이 돼요. 처음에 딱 맞는 메시지로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어요. 먼저 가치를 줬어요. 그래서 신뢰가 생겼어요. 기대 이상의 경험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사고 나서도 챙겨줬어요. 그래서 고마움이 생겼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을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팬이 돼요. 어떤 변화냐면요. 처음엔 그냥 물건 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친구를 데려와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요. 이게 팬이에요. 그 변화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쌓인 거예요. 팬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자, 산막을 정리할게요. 오늘 얘기한 게 3가지예요. 고객 경험을 높여라.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팔아요. 기대보다 조금 더 주는 것. 그게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이유고 주변에 소문을 내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추천이 나와요. 추천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먼저 주고 직접 부탁하고 감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후기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남이 나를 좋다고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해요. 거기에 고객 생애 가치까지 높이면 구조가 완성돼요. 새 고객을 찾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고 싸요. 더 자주 사게, 더 높은 가치를 사게, 연관된 걸 함께 사게. 그리고 결국엔 팬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1막에서 모르는 사람을 알게 만들었어요. 2막에서 아는 사람을 사게 만들었어요. 3막에서 산 사람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 3막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마케팅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A사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오늘 들은 것 중 딱 하나만 써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바꿀 것. 그 한 줄이 시작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창업하면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고민들, 제가 직접 겪고 배운 것들을 계속 들고 올게요.